거짓 뉴스 문제, 총리가 나서서 거짓 뉴스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했어요. 총리가 그런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1인 미디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가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역사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저항이 옵니다. 대한민국에 입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막고 1인 미디어 막고 이나서 방송통신위 등은 가짜 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치를 하라. 자연민 주주국가의 총리가 이거 이렇게 얘기해. 가짜 뉴스 얘기할까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가짜 뉴스. 최순실,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정윤이하고 뭐 했다. 오늘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그 고발하겠다는데 동시 고발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가짜 뉴스 하는 순간에 이 가짜 뉴스가 수만 건 있잖아요. 그거 다 박이죠. 지금 패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가짜 뉴스에 벗어날 수 있는지. 누가 누구를 지금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그 가짜 뉴스는 덮어놓고 지금 나오는 얘기만 조사한다? 어느 국민이 그것을 납득합니까? 천안함 폭침 업무설 있었죠. 세월호 업무설 있었죠. 그때마다 아니면 말고씩 다 떠들었잖아요. 정점에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0가지 넘는 거짓, 종편, 방송, 털면은 계속 거짓말했던 그 종편 패널들, 방송들, 책임자들 다 가짜뉴스로 그럼 감옥 가야 되잖아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형평성이 떨어지면은 국민들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기본 잘못된 후황한 가짜뉴스 하는 거 저도 싫어해요. 저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표적을 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에다가 지시하듯이 하고 오늘 국회 한 분은 내 검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검찰 무혐의 난 사건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제가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있는가 싶기도 해요. 2018년, 2017년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44% 늘었거든요. 영장 발부를 해서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서 금융계좌를 뒤진 게 44%가 늘었어요. 지금 8월달까지 통계가 나와서 8월달까지 끊었는데 9월달에서 12월달 가면 더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적폐청산하면서 그냥 금융계좌 압수수색 기존에 비해서 44%, 그건 50% 가까이 그냥 영장 발부해서 막 뒤지면 되는 건가요?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적폐청산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적폐청산 청산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다음 정권 바뀌면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로 계속 남지만 정권은 유한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 청장께서 무슨 말인지 잘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경찰 전체의 총수로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장님 산하에 15만 명의 자존심 가진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경찰들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경찰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전 정권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 이렇게 44%나
금융계좌 압수수색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경찰청에서 준 자료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뉴스 문제, 총리가 나서서 거짓뉴스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했어요. 총리가 그런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1인 미디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가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역사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저항이 옵니다. 대한민국에 입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막고 1인 미디어 막고 이라서 방송통신위 등은 가짜 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치를 하라. 이거 자연빈 주지국가의 총리가 이거 이렇게 가짜 뉴스 얘기할까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가짜 뉴스, 최순실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정윤회하고 뭐 했다. 오늘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그 고발하겠다는데 동시 고발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가짜 뉴스 하는 순간에 이 가짜 뉴스가 수만 건 있잖아요. 그거 다 박이죠. 지금 패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가짜 뉴스에 벗어날 수 있는지. 누가 누구를 지금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그 가짜 뉴스는 덮어놓고 지금 나오는 얘기만 조사한다? 어느 국민이 그것을 납득합니까? 천안함 폭침 업무설 있었죠. 세월호 업무설 있었죠. 그때마다 아니면 말고씩 다 떠들었잖아요. 정점에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0가지 넘는 거짓, 종편, 방송, 털면은 계속 거짓말했던 그 종편 패널들, 방송들, 책임자들 다 가짜뉴스로 그럼 감옥 가야 되잖아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형평성이 떨어지면은 국민들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기본 잘못된 후황한 가짜뉴스 하는 거 저도 싫어해요. 저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표적을 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에다가 지시하듯이 하고 오늘 국회에 한 분은 내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검찰 무혐의 난 사건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제가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있는가 싶기도 해요. 이재용 의원님 이분 하시나요? 노원진 의원님 이 정권 전에 2016년에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하고 2018년, 2017년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44% 늘었거든요. 영장 발부를 해서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서 금융계좌를 뒤진 게 44%가 늘었어요. 지금 8월달까지 통계가 나와서 8월달까지 끊었는데 9월달에서 12월달 가면 더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적폐청산하면서 그냥 금융계좌 압수수색 기존에 비해서 44%, 근 50% 가까이 그냥 영장 발부해서 막 뒤지면 되는 건가요?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적폐청산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적폐청산 청산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다음 정권 발표는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로 계속 남지만 정권은 유한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 청장께서 무슨 말인지 잘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경찰 전체의 총수로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장님 산하에 15만 명의 자존심 가진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경찰들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경찰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전 정권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 이렇게 44%나 금융계좌 압수수색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경찰청에서 준 자료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뉴스 문제, 총리가 나서서 거짓뉴스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했어요. 총리가 그런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1인 미디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가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역사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저항이 옵니다. 대한민국에 입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막고 1인 미디어 막고 일어나서 방송통신위 등은 가짜 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치를 하라. 이거 자연주의 주주국가의 총리가 이거 이렇게 얘기해. 가짜 뉴스 얘기할까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가짜 뉴스. 최순실,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정윤이하고 뭐 했다. 오늘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그 고발하겠다는데 동시 고발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가짜 뉴스 하는 순간에 이 가짜 뉴스가 수만 건 있잖아요. 그거 다 박이죠. 지금 패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가짜 뉴스에 벗어날 수 있는지. 누가 누구를 지금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그 가짜 뉴스는 덮어놓고 지금 나오는 얘기만 조사한다? 어느 국민이 그것을 납득합니까? 천안함 폭침 업무설 있었죠. 세월호 업무설 있었죠. 그때마다 아니면 말고씩 다 떠들었잖아요. 정점에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0가지 넘는 거짓, 종편, 방송 털면은 계속 거짓말했던 그 종편 패널들, 방송들, 책임자들 다 가짜 뉴스로 그럼 감옥 가야 되잖아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형평성이 떨어지면은 국민들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기본 잘못된 후황한 가짜뉴스 하는 거 저도 싫어해요. 저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표적을 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에다가 지시하듯이 하고 오늘 국회에 한 분은 내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검찰 무혐의 난 사건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제가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있는가 싶기도 해요. 다음에는 이재용 의원님 질문하실래요? 허경준 청장님. 예. 오늘 그 청사 앞에서 1시부터 6시까지 집회해야 되는 거 모르겠죠? 예. 그분들 왜 나오십니까?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는 청와대 가짜 청원에 속아있는 국민들, 그 가짜 청원 자체가 너무 심하다. 또 하나는 지금 그 수원 중부경찰서의 병가수사 두 가지 화면좀 보십시오. 자, 저 사람 자체로 지금 행진 하는 걸 뛰어들어가죠. 저 무기 들고 있는 무기 갖고 들고 있죠, 그죠?
여기에 폭행하는 모습 보입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저도봐요. 청와대 청원 한번 올려보세요. 청와대 청원에 뭐라고 나옵니까? 수원역 태극기 집회에서 시민분들이 지나가는 성명차 안으로 욕설과 함께 봉, 막대기를 이용한 폭행을 하여 3살 배기 아이에게 전신마취에 이르는 수술을 하게 만들었다. 3살 배기 애가 다치기나 다쳤어요? 그래서 다쳤다는 부분은 못 들었어요. 부분은 지금 오늘 이렇게 남부경찰서장이 그 전에 발표했잖아요. 3살 배기 애가 다치도 않는데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지금? 이게 2018년 3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짜 뉴스 중에 가짜 뉴스잖아요. 3살 배기 아이에게 전신마취에 이르는 수술을 하게 만들었다. 3살 배기 애가 전신마취에 이르는 수술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가짜 청와대 청원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다음, 또 경찰에 대해서 모욕을 주죠. 이때 주변에서 시위를 통제해야 할 경찰은 피해자를 구하기는 그냥 오히려 가해자를 도와주고 가해자 누군지 피해자에 밝게 한다는 어불성설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이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동영상상에 분리를 시킨다고 엄청 고생했다고. 자, 이거요. 지금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데 가짜 청와대 청원 3살 배기 애가 부상을 부상하고 아무런 그게 없는데 3살 배기 애를 전신마취에 이르는 수술을 하게 만들었다. 이거 국민들을 완전히 선동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태극기 집회에 대한 강력 통제와 경찰에 갈 수 없는 이 짭새 놈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사법 처벌을 받도록 해요. 경찰은 이런 청와대 청원 보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경찰은 자기 활동을 나하고도 이런 청원을 보고 어떻게 대처했냐고. 이게 청와대 청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게 3만 몇 명이 눌렀어요. 이 가짜뉴스 중에서도 엄청난 음해의 가짜뉴스 아닙니까?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청와대 청원만 가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신보도,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 같이 절대 올려가지고 경찰서장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4살 어린애에 대한 폭행이 없었다. 피해자 3살 배기 아이가 부상을 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럼 도대체 이 청원 올려가지고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수사해주세요. 예? 경찰의 명예도 있고 이 가짜 청원을 청와대에다 가짜 청원을 저렇게 거저시 올리는 자체를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기 담당 서장님 오셨어요? 아무 대책이 없으면 그냥 청원 저리 올리면은 뭐 아무런 말이라도 막 올려가지고 국민들 선동하고 오늘 왜가 집회 오신지 알아요, 이분들이? 청와대 청원이라는 게 저런 식으로 그러지 않고 막 올라가가지고 국민들 선동하고 3살 배기가 부상을 부상하고 아무런 거 없는데도 뭐라 전신마취에 이르는 수술을 받았다고. 그 다음에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폭행 장면 우리 동영상 다 했는데 없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이 혹시 그럴까봐 아니 나는 처벌 안 해도 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처벌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은 전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했어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 청장님? 아니 경찰이 애꿎은 경찰이 저렇게 청와대 청원에서 문면을 갖고 있는데 경기경찰청장님이 그러면 남부청장님이 아무 대답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해가지고 일선에서 맞아가면서 시위 대비하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들은 뭐 하는 겁니까? 총수가 나서서 대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변을. 이 문제 저거 거의 맞죠? 가짜 뉴스죠, 가짜 청원이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라
청와대 청원 중에 저런 가짜 청원이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어린이의 부상을 얻는 건 맞습니다. 아니 근데 어린이 부상 없는데 저렇게 정신 마취에 이런 수술을 했다고 저렇게 가짜를 올려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청원 올려서 저기 공개적으로 3만 몇 명이 청원을 누르고 말이지. 그러면 뭡니까? 저거는 완전히 가짜 뉴스 정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태극기 들으신 분들이요 되게 착한 분들이에요. 되게 착한 분들이에요. 남하고 싸우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3월 10일 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도 그냥 택지만 들고 분노하고 있지. 그런 분들한테 저게 뭡니까? 청와대 청원이 저렇게 한두 개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청와대 청원을 너듯이 올려놓고 어떤 세력에 대해서 엄해하고 또 경찰에 대해서 짭새 조사하고 그래야지 경찰들은 가만히 있고 지나가면 우리가 지나가면 되겠지. 그럼 일선에서 문매 맞으면서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제가 우리 남은 총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저건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래 되면요 청와대 저 앞으로 엄청나게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청와대 청원의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저 한 가지로 청와대 청원 신뢰성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네 분 옆에서 다 말렸어요. 한 사람 빼놓고. 한 사람은 서로 멱살 잡았죠. 치고받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고 있는 물건을 그걸 들고 있어 위험하니까 뺏으려다가 거기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말린 사람을 기소위원회로 넘깁니까? 도대체 평파가 이런 전파가 어디 있습니까? 동영상을 다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가진 동영상 이러니까 경찰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달라고 비교해보겠다. 아니 말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경찰의 자존심도 있는 거 아니에요. CCTV 자료 분석하고 그 관련자들의 진술 토대로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가 인정이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경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은 서로 주먹질을 한 건 아니고 무슨 썰은 게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옆에서 뭐라 그거 가지고 기소를 올렸어요. 응?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복귀해서 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동영상 가진 거하고 경찰이 동영상 가진 걸 복귀해서 이 사람들이 기소를 당할 만큼 검찰에 송치돼서 기사를 당할 만큼 행동을 했는지 이거 제가 답답한 거는요. 저 청와대 청원 때문에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경찰이요. 수사하는 경찰들이 그냥 지가 죽었거든요. 청와대 청원 올라갔어요. 저런 거짓말을 청와대 청원 올라갔는데 경찰에서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올리는 청원이 저런 겁니까? 청와대 청원이 저가 한두 개가 저런 있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청와대 청원 좋아하다가 망하는 꾸라지 나온다니까요. 저 가짜 청원 보세요. 있을 수 없는 가짜 청원을 저렇게 올려가지고 3만 명이나 청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만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은 가만히 있어요. 본인들이 지금 저렇게 명예훼손을 당하는데도. 저희들이 고발할 테니까 조사해 주세요. 저희 고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사, 별반 수사에 대해서도 법적 강구를 하겠습니다. 법원의 사들은 그 동영상을 다 틀어놓고 한번 보자. 얼마나 별반 수사를 했는지. 제가 이걸 보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가 법이 무너지고, 저런 식으로 가짜를 가지고 올려가 청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저렇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 청원을 진짜로 믿고 3만 명이나 청원에 대해서 답을 한 사람들은 붕괴를 느껴야 될까요? 붕괴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은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